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준돌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감행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대응하기가 꽤 까다로우셨을 텐데요. 오늘 주간 복귀를 통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다음 주 주도 섹터도 어디가 될지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 주말에는 큰 이슈가 있었죠. 미국이 이란을 드디어 쳤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나스닥 자체는 월요일날 개파락을 시작해서 다 위로 말아 올렸습니다. 이날인데요. 3월 2일 월요일. 3월 2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은 3일절 대체 휴일로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다들 조마조마하면서 미장을 주시하면서 봤을 텐데요. 다행히도 3월 2일은 위로 말아 올렸습니다. 게다가 금요일보다 높은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마 국장 하시는 분들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배를 하신 분들은 화요일날 대응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국장은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요 날인데요. 3월 3일 화요일 시가가 마이너스 1.26% 시작해서 마이너스 7%까지 밀어버렸죠. 꽉 찬 음봉.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밀어버릴지.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평선이 지금 이격도가 너무 길어갖고 그 차트상 봤을 때 조정을 한번 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60선과 20선 사이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120선을 끌어올리고 5일선을 밑으로 내리면서 여기 어딘가 중앙에서 만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때 되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기 갭도 있고 갭을 메꾸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힘만 한번 빵 주면은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주말에 이슈가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바로 갭을 채우러 갈 수도 있고, 요거는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주말 동안 차트적인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번 주 주말부터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UAE, 카타르 등서도 폭발음, 이란, 미국의 반격 시작한 듯,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 전에 트럼프가 이란 미사일 파괴하고 해군 전멸시킬 것 하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날 밖에 있어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에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했다고 나왔습니다.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를 뚫는 미사일을 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5만만 이란 함정 모두 파괴, 호르무즈 해협 숨통 트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기대감도 좀 갖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라크와 달라, 끝없는 전쟁 아냐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봐도 지금 미국이 그냥 때려 밟고 있는 느낌이라 갖고, 현재 이란 상태가 내가 이제 지도자다 하면은 거기 바로 목표를 잡고 미사일을 쏴버려서 바로 암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몇 명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지금 아무도 지도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3월 3일 뭐 요런 뉴스도 나왔고요. 이란 사태 긴급회의,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 적극 시행, 이라면서 뭐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확보 대책 검토 중이라는 것도 나왔고, 이렇게 안정감을 주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3월 3일은 마이너스 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공격하고 나서 예상이 조금 빗나갔는지 뭐 4, 5주 예상을 했지만 시간 상관없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날 저런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석유 관련주들은 줄줄이 점상으로 시작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한국석유, 흥구석유, 한국 앵콜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대성에너지도 상으로 끝났죠. 뭐 그 외에 S오일도 와리가리 쳤지만 결국 상으로 마감을 했고요. 뭐 이렇게 원유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상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증시에 안정을 주려는 뉴스도 나오고 해서 뭐 버티면서 손절을 안 하고 늦게 하고 있다가 늦게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손실을 좀 크게 봤습니다. 뭐 그 다음날에 복구는 거의 다 하긴 했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종목이 롱 포지션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아마 손실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여러 가지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갖고
코스닥 쪽으로도 돈이 좀 새로 몰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코스닥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요. 뭐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관련주와 더불어 방산 관련주 애들도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뭐 LIG 넥스원 이 친구도 상한가를 갔죠. 얘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뭔가에 홀린 듯이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슈팅을 엄청 세게 줬죠. 27%를 슈팅을 줬습니다. 10분 만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넥스트장에서 상한가를 말았어요. 상한가를 말고 다음날 이렇게 21%짜리 슈팅을 줬습니다. 이 방산 관련주 애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가 이 국산 청궁2가 첫 실전에 투입이 돼서 이란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 방산 잡주들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게 실제로 투입이 되고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동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도 주의 깊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장비들은 계속 비축시키고 수주를 해놓고 만들어야 돼서 아마 이후에도 좀 관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진성준 또 나왔습니다. 윤 어게인 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 금투세 다시 논의해야. 이 사람이죠. 주식을 안 한 사람들은 포모감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포모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받아서 복지에 써야 한다. 이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일단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3월 4일 새벽에 달러 환율 차트거든요. 달러가 1500을 뚫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좀 차트를 캡처를 했던 거고요. 원유 오르고 달러 오르고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월 4일입니다. 미장은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종가 마이너스 1% 마감. 근데 한국은 마이너스 3% 시작해서 마이너스 12%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 무빙이 절대로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이때랑은 많이 다르죠. 이때도 개파락해서 다시 올리고 했던 날인데, 잠깐 조정을 했던 기간인데, 이 기간이 이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 세력들이 뭔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저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 올릴지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뭐 4일에는 트럼프가 필요시에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호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조선이 들락날락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다 하겠다 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란 차기 지도부 상당수 사망,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요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도자 나오기만 하면은 요격을 해서 암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미사일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호르무즈 의회는 불가능, 전 세계 생산량 20% 무기한 수출 중단,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5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 하면서 뭔가 지금 상황에 맞게 대응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10조 증환펀드로 긴급 수혈에 나선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뭐 그냥 내렸죠, 시원하게. 그리고 정부에서는 뭐 국내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원전 관련 뉴스가 이때부터 나왔는데요. 여야 미 의회에 원전 투자 제한한다 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4일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4일에 마이너스 12% 마감을 한 후에 장 마감 후부터 호재 뉴스들이 올라왔어요. 방금 원전 뉴스도 그렇고 요런 원전 뉴스도 있었습니다. 장 끝나고 일본 대미 투자 2차 사업 유력 후보의 데이터 센터용 소형 원전, 이것도 원전 관련 뉴스죠. 뭐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 호재도 있죠. 중국 반도체 빼라, 미국 정부 퇴출 공식화에 삼성, SK, 환호,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요. 자, 이런 뉴스도 있고, 삼성 1분기 디램 가격 100% 올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넥스장에서 거의 한 최소 7, 8%씩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틀 동안 이렇게 쭉 뺐는데 여기서 요만큼 오른다고 이거 따라붙어서 사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를 잘 알고 지금 삼정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장 마감 후에 올렸는데 이것도 6, 7% 정도 상승폭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강한 슈팅을 동반하면서 슈팅을 때려줬죠. 이렇게 넥스장의 모든 종목들이 7, 8%씩 오르고 다음날 오전에도 강한 슈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터졌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33조가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을. 근데 여기서 터진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여기서 내리면서 터진 게 아니라서. 그래서 삼전도 이후에도 계속 추세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3월 4일 같은 경우에도 이 증시, 한국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뭐 흥구석유 또 상 같고, 대성에너지 상 같고, 중앙에너비스도 상이고, 한국석유, 극동유화, 한국앙콜, 유전, 이렇게 원유 관련 회사들이 다 상한가를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5일인데요. 3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넥스장부터 모든 종목들이 최소 거의 한 10% 전후로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갭이 엄청나게 떴습니다. 거기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상회가 되며 브로드컴도 주가가 프리장에서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죠. 3월 5일 3% 시작해서 12% 찍고 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3% 시작한 것도 거의 모든 종목들이 VI로 시작을 해서 이게 주가가 지수에 반영이 안 돼갖고 3%로 시작한 거라고 나온 겁니다. 아마 그냥 시작했으면은 7, 8%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수요일날 마이너스 14%를 찍었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날 고점은 17%를 찍고 종가는 14%를 찍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잡주 차트에서는 이런 차트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요. M자 탈모 차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M자가 나오고 잡주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근데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반등하는 힘을 보니까 요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잡주들하고 다르게 힘을 써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코스닥 ETF 상품들도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패시브 자금들이 해당 ETF에서 어느 종목에 많이 할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뭐 그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미국이 군사적 지원 이런 뉴스 있었고요. 그리고 천궁2에 대해서 이 호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요격하는 걸 보니까 중동에서도 이 한국 방산의 매력에 좀 매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주가가 높다고 생각은 드는데 트레이딩 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이게 한국에 있는 미국의 무기를 중동으로 가져가서 쓰겠다는 건데 이게 오늘 뉴스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차출해서 가져가서 쓰고 있다라고 전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목요일날 나온 뉴스인데 아마 오늘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윙이랑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은 3월 3일 코스피 마이너스 7% 하락한 날, 그렇죠? 그리고 3월 4일 12% 하락한 날, 이날입니다. 두 개.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테크인 같은 경우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날 당일에 트레이딩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죠. 네, 이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테크인 볼게요. 테크인도 마찬가지죠. 뭐 당일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고 포착을 하시고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테크잉은 상을 박았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상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아버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상을 가버리네요. 이런 거 잘 관찰하고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크잉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SK 하이닉스, HBM 큐브, 프로브 최종 퀄 테스트 통과 뭐 이런 뉴스가 같이 붙으면서 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속보 이 대통령 100조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히 집행 관리 장이 좋아지니까 이런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시너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오후에는 오히려 운송비가 떨어졌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증시 부양에는 희소식이죠. 거래소 상장사 밸류업 공시 밀착 지원 확대 이런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 대통령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대제적 전환 이란 사태 위기를 기회로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너무 원유 쪽에만 치우쳐 있지 말고 재생에너지도 개발을 하자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어제 넥스장에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금요일도 올랐지만, 그리고 HD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죠. 대통령발 이 뉴스 발언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보고 트레이딩에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지금 미국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랍권 뉴스 채널이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란 정부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또 부정했어요. 근데 부정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갖고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3월 4일도 그렇고 3월 5일도 그렇고 원전 뉴스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도 이런 뉴스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SK, 한수원, 투자, 테라파워, 미국 최초 첨단 원전 건설 승인 받아, 이렇게 원전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엄청 많았죠. 이때도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 잡주도 아니고 좀 단단한 코스피 애들도 몇몇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광기의 시장이었죠. 3월 3일은 패닉셀의 시장이었다면 3월 5일은 광기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입니다. 트럼프, 이란 외교관들 망명하라, 국가 압력 완화, 추가 조치 임박. 이 망명하면은 용서해 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회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전투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이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파해 나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란에서는. 이런 뉴스도 계속 같이 나왔고요. 무기 놓으면 면책, 외교관들 망명 촉구. 자, 그리고 이란 후계자 발표 전격 연기, 공격 표적 우려. 지금 쫄았다는 거죠. 내가 대장이다라고 얘기만 하면은 미국이 바로 발사해서 암살시켜버리니까. 이게 조직적으로 누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게 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직력이 약화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죠. 자, 이건 그리고 증시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데 휘발유 폭리 현상 오늘부터 전면 점검한다고 하는데 아마 증시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런 뉴스도 나왔죠. 칼둔, 핫라인, 강훈식, UAE 원유 600만 배럴 긴급 도입,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유가가 6일 오전만 해도 이때가 마이너스 3%였는데 마이너스 6%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유가도 급락을 하면서 흥국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은 다 급락을 했어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조연 핵잠수함 원자력 협상, 한국 협상팀이 먼저 방미하겠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막판에 올렸나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죠. 2구간입니다. 정규장 5장에. 저 뉴스가 있어서 올리나 했는데 저 뉴스 때문이 아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넥스트장에서 이런 수주 계약 공시를 내고 16조짜리입니다. 이 16조짜리 수주를 내고 넥스장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쪽에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마크롱, 프랑스는 전쟁 참여 안 한다. 중동 동맹국 방어 지원.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통과하는 유조선 없다. 유가 배럴당 150달러 전망까지. 이렇게 유가가 폭등을 할 거라고 제시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일단 이번 주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쟁 이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중요하게 된 원자재, 원유 가격, 이 전쟁과 원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부각이 된다고 해도 상승폭이 거의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개별 호재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이 글로벌적인 악재가 좀 빨리 소화가 되고 적응이 되기 시작을 해야지 그때부터 아마 상승세로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매매를 조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베팅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사항을 잘 지켜보고 경계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이슈 모두 잘 체크해 보시고, 이 전쟁 이슈라는 게 하룻밤 사이에 전세가 역전이 되거나 뭔가 상대편에서 제스처가 반대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하룻밤 사이에 주가가 위아래로 변동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꼭 뉴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날 트레이딩에 적용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번 복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